구조는요, 일반 시민들도 제가 보기에 불안해 보이면은 그 구조는 불안한 게 거의 90%가 맞아요. 불안하면은 그 구조는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최소한의 기준이다. 불렀어요. 배가 불렀는데 위에서 보니까 이 배가 부른 게 여기서 말한 27cm. 법상으로는 온병 높이의 몇 분의 몇 가지는 건물이 들어서면 안 돼요. 근데 다 건물이 들어섰고 기초를 여기다 이렇게 그냥 써놓고 끝냈어요. 기가 막히죠? 답답하죠? 아래 사람들 미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인허가 허가가 나고 어떻게 준공 처리가 되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네, 보안관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옹벽의 그 역할하고요, 그 다음에 종류, 특징을 얘기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아주 깊은 건 아니고요, 좀 더 그래도 옹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거가 있어서 그거 마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설명을 어떤 이해를 가지고 피해 사례를 보면은 좀 더 와닿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안전성 검토인데요. 저희가 대부분의 시설물들이 안전성 검토를 한 다음에 플러스 구조 검토를 해요. 그 다음에 요거의 결과로 도면이 나오고요. 그 도면에는 어떤 각종 그 배수 상세라든가, 왜냐면은 사람들이 결국은 요거 갖고 시공을 하는 게 아니고 최종은 도면 갖고 시공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도면에는 구조 검토에 의한 철근의 어떤 수량도 중요하지만 그 밖에 배수는 여기다가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잡석을 깔아가지고 그 투수가 잘 되게끔 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로 실제 시공을 위한 도면이 작성되는 과정에 앞서가지고 기본적으로 안전성 검토랑 구조 검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안전성 검토에는 크게 모든 구조물이 대부분 비슷해요. 지지력, 그 다음에 활동, 전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지지력이란 건 뭐냐면은 구조물이 이렇게 옹벽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여기 뒤에 이제 흙이 있고요. 그렇죠? 그럼 요 구체가 요 밑에 탄탄한 지반으로 잘 이렇게 버팅기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 반력과 반작용,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 그래서 요 구체가 밑으로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작용하는데 밑에 흙들이 잘 다져져 가지고 반력에 의해서 요 구조물들이 침하지도 않고 이게 딱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여기 이제 집안의 지지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지력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활동과 전도라는 거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흙이 이게 미끄러지려고 해요. 그쵸? 그래서 흙이 이제 이렇게 원래 가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온벽 때문에 공간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것들에 대해서 힘이 수평력과 수직력 불력이 생기고, 그래서 수평력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 수평력에 의해서 힘이 작용했을 때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요거를 활동, 그 다음에 어떠한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이게 수평력에 의해서 이렇게 돌라 그래요. 이걸 이제 모멘트라 그러는데, 어쨌든 이거를 돌면은 요 구조물이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끝을 이렇게 돌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걸 전도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지력과 활동, 전도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 그쵸? 그 다음에 활동과 전도는 옹벽 구조물의 수평력의 주된 힘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로 검토를 한다. 이게 이제 안전성 검토고요. 그 다음에 구조 검토라는 것은 좋아, 그래, 옹벽에 상제 활화증도 있고 아까 계속 말하는 수평력으로 작용하는 이런 토합도 있고 다 좋은데, 그러면 여기에 이 벽체가 그 다음에
밑에 기초가 버티려면은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에 대한 단면의 두께. 그 다음에 이게 스틸로 할 거야, 콘크리트를 할 거야, 어떤 재질. 그럼 콘크리트를 가면은 철근이 같이 껴 있으니까 철근이 얼마만큼, 주철근이라는 거가 얼마만큼 사이즈의 몇 간격으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요 주어진 환경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 구조물이 버틸 수 있는 어떤 사이즈, 그 디멘전이라고 그러는데 사이즈를 구하는 거죠. 거기가 이제 구조 검토가 되고, 다음에 보실 계산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도면이 작성이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도면이 작성이 되고, 그래서 여기 배면이 주된 심 받는 데니까는 여기 배면이잖아요. 전면이고, 여기가 철근이 더 많이 들어가고,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쨌든 계산 도면이 작성이 돼요. 그리고 아까 도면이라는 거가 꼭 이런 철근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배수 상세라든가 그런 게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안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안전성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구조 검토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구조 검토를 하려고 그러는 행위 자체가 계산하고 도면을 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도면이 나왔고, 도면이 나오고, 그렇죠? 도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상세가 나오는데, 상세라는 거가 아까 말한 그 중요한 그 도면 안에 포함되는 어쨌든 상세인데, 특히 옹벽에는 배수곡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게 이제 비가 오고 뭐가 갑자기 홍수가 나오고 막 하면 물이 차요. 물이 이렇게 찬단 말이죠. 흙에. 그럼 이 물들이 앞에 여기가 이제 불투수층이라고 해가지고 뭐 잡석을 막 깔아요. 그 물이 여기로 지나면은 잡석이다 보니까 공간이 있어서 막 떨어져가지고 이쪽에 유공간이라고 해서 물을 빼든지, 아마 앞에 이렇게 물을 빼든지 물을 이렇게 빼야 돼요. 왜? 앞서 말한 옹벽 구조물을 설계할 때 구조 안전성 검토니 구조 계산이 할 때,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수평력이라는 거가 있는데, 수평력에 물에 의한 물에 의한 수압이 원래는 이렇게 배수가 잘 된다는 조건에 따라서 수압을 고려를 안 해요. 그런데 배수가 안 된다 그러면은 처음에 고려하지 않은 수압이라는 거가 작용을 하게 되죠. 근데 토압하고 수압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수압이 무시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압을 고려 안 했는데 수압이 왔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심보다 보통 최소한 1.2배에서 2.5배까지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수압을 수압을 이제 배수가 잘 된다고 수압을 고려 안 했는데 배수가 안 돼. 그럼 수압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옹벽은 배수가 제일 중요하고, 여기에 상세에 여기가 앞에 물 떨어지게 하는 이게 보통 베이스 파이프죠. PVC 파이프 100mm짜리를 보통 쓰나요? 요거 같은 게 3단은 이제 하게 됐는데, 이쪽에 이제 원래는 그 자갈층들을 이렇게 메우기로 되어 있는데 보통 시공은 이거 안 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봐야 될 거가, 이거를 잘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건 이미 시공이 끝나면 노출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앞에 물이 잘 떨어지는지, 근데 물이 떨어질 때 흙입자가 같이 떨어지는지, 흙입자가 같이 나온다는 거는 여기에 이제 필터층이 있어가지고 흙이 나오면 안 돼. 물만 나와야 되는데, 부직포라든가 드레인보드인가, 이게 드레인보드 삽도인데, 흙은 여기서 갇혀 있고 물만 빠져나와야 되는데 흙이 같이 빠져나온다. 그러면 여기 있는 흙들이 일로 나간다는 거니까 이 흙이 좀 주저앉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 건물이 있어.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올 때 물만 나오는지 토립자가 같이 쌓인 물이 나오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요거 자체가 시공이 됐는지는 준공 후에 안 보이니까 앞에 여기서 어떤 물이 나오는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쵸? 뭐 그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보면은 대충 감이 잡히는데, 이제부터 아까 말한 요거 드레인보드, 여기 부직포, 그러니까 여기 물이 막 오는데 흙입자가 다 걸려져 가지고 물만 나게끔 하는, 물만. 이런 것들 시공이 잘 안 되죠. 그게 참 문제인데, 그래서 여기 배수 파이프도 놓고, 배수구 상세라고 해가지고 배수구 상세가 이제 요런 거죠. 여기 배수는 이렇게 경사로, 왜 물이 흘러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물이 이렇게 흘러서 역으로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상세들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있고, 여기에 드레인보드라는 게 있어서 뭐 이렇게 배치를 하라,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까지 대충 원격 구조물이 어떻게 있고 어떻게 심을 받고 왔는지 좀 아셨으니까 피해 사례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